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4월 6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말 악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차 내란몰이를 위해서 종합특검 이렇게 해서 새로 출범을 시켰죠. 일종의 1차 내란몰이 3개의 특검이 흘렸을지도 모르는 이삭죽기 특검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삭마저 죽을 게 없었던지 새로운 프레임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도 다 털어버릴 겸 재판도 털어버릴 겸 다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일종의 국정농단 세력, 지금까지는 내란몰이, 내란 세력 이렇게 했는데 그게 더 이상 이제 탈탈 털고 털 게 없어지고 굳고 세금을 들여서 2차 특검은 출범시켰으니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제 국정농단 세력 이렇게 프레임을 또 붙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완전히 내란이라는 프레임이 잘 먹히지 않을 상황이 되니까 이 국정농단 이렇게 또 새로운 프레임을 붙이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박상용 검사가 지금 국정조사에서 계속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날카로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자, 그러니 박상용 검사를 이렇게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이재명에 대한 공소취소가 또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굉장히 강하게 대응을 해서 아예 이 국정농단 세력이라고 해서 스케일을 더 키워버리는, 국정농단 세력이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을 조작을 했다.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 차원을 뛰어넘어서 윤석열 정권이 뒤에 있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프레임을 짜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2차 내란몰이가 잘 안 되니까는 국정농단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씌우고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지금까지는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의 수사를 조작을 했다고 했는데 그게 좀 입증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 이렇게까지 덮어 씌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나온 정황, 물증도 없으면서 무턱대고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그 전에 지금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대대적인 감찰, 수사 이런 것을 지금까지 해왔죠. 서울고검에서 이재명이 임명한 서울고검장이 지난 10월 달부터 인권 침해 점검 TF 이런 것을 꾸려가지고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진술 해유 의혹이 있었다 이렇게 수사를 했지만은 이것이 별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거 조작 수사인지 아니면은 아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거를 지난 2일, 며칠 안 됩니다. 지난 주 후반에 지난 2일에 지금 2차 내란몰이 특검 종합특검에게 넘겨줘서 2차 종합특검이라는 곳에서 지난 2일에 이거를 넘겨받았습니다. 자기들이 요구를 해서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넘겨받자마자 오늘 나흘 만에 이 수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전고검에서 처음에는 감찰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수사로 전환을 했는데 해유를 했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가, 그런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으니까는 서울고검은 감찰만 하고 수사를 하던 것은 2차 내란몰이 특검에 넘겨줬다. 그게 지난 2일인데 오늘 6일인데 나흘 만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 어처구니 없는 브리핑 내용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이렇게 오늘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아무도 나오지 않고 그냥 박상용 검사 그리고 다른 이제 검찰 차원에서 이 사건을 조작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배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확정하고 나온 겁니다. 권영빈 특검보, 여기 또 특검보가 매일매일 브리핑을 하면서 또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이렇게 오늘 브리핑을 했습니다. 올 3월 초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개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시도한 정황. 개입을 한 정황도 아니고 시도한 정황을 확인해. 증거도 아니고 3월 말에 서울고검
인권 침해 TF에 이첩을 요청을 했다. 그래서 2일 날 이첩을 해준 거죠. 이첩을 받고 지금 주말을 거쳐서 바로 브리핑을 한 겁니다. 딱 이거 짜고 치는 게 그대로 나오죠. 이재명 정권 밑에서 이 권영빈 특검보 이런 몰이를 하는 이 오늘 브리핑에서 수사 대상은 쌍방울 등 특정 사기업이나 연어 술파티 진술 해요 의혹이 아니다. 자기들이 수사하는 것이 지금까지 뭐 서울 고검에서 해왔던 이 연어 술파티 진술 해요 의혹이 아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 막 논란이 됐던 게 아니고 수사기관의 오남용 등 국정농단이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을 다시 씁니다. 자,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처음에 국정농단 해가지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적폐몰이 이렇게 했죠. 이번에는 내란몰이 하다가 다시 국정농단으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국정농단이라고 하면서 이 종합특검팀, 2차 내란몰이 특검팀이죠. 이 사건을, 종합특검팀은 이 사건을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도 아니고 자기들도 뭐 저거 확보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일단 네이밍을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니까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단서를 확인했다도 아니고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이거 뭐 왜 브리핑을 합니까 이걸? 그리고 왜 사건을 넘겨달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까? 미리 다 짜놓고 있는 거죠. 컨터를 타오는 이재명이죠.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서울 고검하고 이 특검하고 저 민주당 다 이제 얽혀가지고 다 하는 건데, 자,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고된 단서를 확인한 경우에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좀 지금까지 뭐를 지금 갖고 있다는 거죠? 뭘 가지고 지금 대북 송금 사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을 했고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거죠. 의심을 한다. 의심을 하면 의심을 할 만한 게 있어야죠. 그것도 전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브리핑한 거는. 지난 3일에 종합특검이 서울고검으로부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모두 넘겨받았고 수사에 착수했다. 3일에 수사에 착수를 해서 지금 6일 날 브리핑을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쌍방울 사건 수사 당시 내용을 보고받았고 나아가 관여까지 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게 지금 종합특검이 2차 내란몰이 특검이 오늘 브리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고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사건의 은폐, 무마 등 적법 절차 위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밝혀야 한다. 그런 증거나 정황이 뭔가 꼬투리가 있어야지 수사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지금 이 프레임 전환, 내란몰이는 더 이상 안 먹히니까는 이제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그 선언입니다. 이 2차 내란몰이 특검에서 보고 형태는 아직 의심하는 단계다.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그러니까 박상용 검사와 이 검찰 지휘부가 보고를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그 형태는 아직 의심하는 단계다. 의심하는 단계로 왜 브리핑을 하죠?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이 보고받았을 수도 있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보고받았을 수도 있다. 아무것도 확인 안 된 겁니다. 지금. 사건의 은폐, 무마 등도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시를 하고 하는 것이 또 개인 어떤 은폐하거나 무마하고 이런 것들을 막 지시를 하고 했는데 그게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냥 검사에게 직접 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 같은데, 다만 조선일보 기사에 이렇게 씁니다. 다만 오늘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처음 보도한 겁니다. 종합특검은 아직 대북 송금 사건을 단독 보도한 건 아니죠. 저 브리핑한 거죠. 그 브리핑한 것을 속보로 내보낸 겁니다. 조선일보가. 다만 종합특검은 아직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사나 수사기관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를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 개입을 했다는 어떤 뭐 정황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의심하고 있다 이러면서 국정농단, 초대형 국정농단 이런 말을 지금 붙인 겁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이 국정조사를 잘못 시작을 했다 이런 좌파 내부의 비판이 나온다고 제가 낮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차원에서 박상용 검사가 아주 세게 지금 여러 가지 본인의 억울함을 토로를 하고 뭐 연업 뭐 술파티 없었다 계속 그 정황을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재명에 맞서는 이런 활동을 하니까 이제 괘씸죄가 걸렸겠죠. 법무부는 오늘 일단 박상용 검사의 어떤 입을 막기 위해서 털어막기 위해서 뭐 하는 거겠죠. 박상용 검사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습니다. 검사 직무집행을 정지시킵니다. 정지를 할 것을 법무부의 검찰총장이 요청을 했고 구자현 그다음에 법무부 정성호가 박 검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재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직무집행을 정지를 시켰습니다. 괘씸죄죠. 괘씸죄. 여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재명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검찰, 박상용 검사는 검찰 지휘부하고 법무부에게 국정조사, 위헌적이고 위법적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또 촉구를 하니까는 굉장히 꺼림칙한 거죠. 이 법무부하고 검찰 수뇌부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지난주에 특위에 나가서, 국정조사 특위에 나가서 무슨 쭉 다 일어서 가지고 선서도 하고 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국회의원들 앞에 다 일어서 가지고 막 선서하고 막 이러는데 박상용 검사는 그냥 혼자 앉아 있었죠. 자, 이런 모습들이 다 괘씸죄로 또 걸리기도 했고 더 이상 좀 활동을 하면은 이재명 정권이 좀 위험해진다. 여기까지 생각을 했는지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는 검사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이재명에 대한 대북 송금 수사의 배후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국정농단이다. 이런 새로운 프레임을 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좀 다급한 국면으로 몰리고 있고 내란모래가 잘 통하지 않고 있다. 이런 판단을 해서 새로운 프레임 전환을 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오늘 저녁 8시 좀 더 자세히 취재를 해서 소국권의 라이브 정치쇼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